안녕하세요. 스테디오 통계연구소 소장 이일현입니다. 통계 분석 결과 그 속 숨겨진 이야기 네 번째 시간. 회계 분석에서 잘못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차 시에서 회계 분석에서 결정계수, BSE, T-P값 등에 나오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논문에 나와 있던 결과를 살펴보면서 회계 분석의 결과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이 결과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논문에서 자료를 일부를 캡처해 봤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살펴보면 설문지를 500부를 배부했대요. 배부를 500부 했고요. 회수는 425부가 회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응답이 누락됐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290부, 총 데이터 N수가 290부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응답이 누락이 없다라든가 이런 예를 봤을 때 290부 안에는 결집값이 없는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만 가지고 분석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종속 변수가 e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변수가 사용됐고, 독립 변수는 총 12개 문항, 12문항 있었는데 분석에서는 하위 요인으로 4개의 하위 요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분석 결과를 데이터를 살펴보면 데이터에는 290부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뭐 성별, 연령 이런 변수들이 있겠죠. 그리고 독립 변수가 1번부터 12문항까지 있었고 종속 변수가 2문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에 이 12개 문항을 타당도를 거쳐서 아마도 요인 분석을 했을 겁니다. 요인 분석을 해서 4개의 요인을 만들었을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4개의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요 2개 변수를 가지고 또 새로운 변수, 종속 변수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결국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는 변수는 그냥 ZX1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변수 ZX1이 해당되는 변수가 편리성. 색깔 바꿔볼까요? 이게 ZX1일 거고요. 그 다음 사이트 디자인이 ZX2, 상품 디자인이 3, 정보 제공성이 4, 그 다음에 e스테이션이라는 거의 종속 변수,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됐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논문에서는 변수를 이렇게 불러주도록 하죠. 결국 사용된 변수가 몇 개가 있느냐? 종속 변수 하나에 독립 변수가 4개다라는 걸 알 거예요. 즉 독립 변수의 개수가 4개고 데이터의 개수는 290부가 되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논문에 나와 있는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결정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결정계수 보면 예측값이 있죠. 이 예측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독립 변수라고 했어요. 따라서 편리성, 정보 제공성, 상품 다양성, 사이트 디자인 살펴볼까요? 앞에서 편리성, 사이트 디자인, 상품 다양성, 정보 제공성. 그리고 여기 종속 회계 분석 결과에도 보면 편리성, 사이트 디자인, 상품 다양성, 정보 제공성. 예, 4개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나와 있었던 결과, 여기서 독립 변수의 개수가 4개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수가 290개다 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좀 몇 가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첫 번째,
아노바 테이블 분산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산 분석은 분산 분석이 아닙니다. 회귀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회귀 분석에서 나와 있는 아노바 테이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차 시에서 제가 아노바 테이블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아노바에서는 RET라고 쓴다. 회귀 분석에서는 여기에 회귀식, 그 다음에 잔차, 토탈이라고 된다. 그리고 SS, DF, MS, F, P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이때 우리가 자유도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주면 여기 자유도, 여기는 뭐였습니까? N-1이었고요. 여기는 P였고요. N-P-1이어야 됐죠.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 앞에서 독립변수의 개수가 몇 개였습니까? 4개. 데이터의 수가 몇 개였어요? 290개. 따라서 여기 자유도 N-는 얼마 나와야 됩니까? 289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자유도는 4가 나와야죠. 독립변수가 4개니까. 그리고 이쪽은 285개가 되겠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됐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여기 보시면 자유도가 5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독립변수가 5개 사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게 5가 나오려면 이 자리에 들어있는 변수의 개수가 몇 개 나와야 되냐? 5개 돼요. 그런데 4개밖에 없죠. 어떻게 됐을까요? 4개 나올 수, 실제 표현은 4개인데 아노바 테이블은 5개, 2개의 결과가 서로 상이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딱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성별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변수를 통제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표에 이렇게 됐어요. 여기 아래에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했다 라는 코멘트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또는 표 아래 해석을 냈을 때 성별이라는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표에는 복잡하니까 독립변수만 제시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 보면 논문에 그런 코멘트가 없다라고 하면 여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회귀 분석에 있는 아노바 테이블에 있는 결과와 회귀 분석의 개수표에 있는 결과는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다르다. 뭔가 문제가 있죠. 먼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분석은 서로 다른 분석이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데이터 N수가 몇 개가 됩니까? 289가 나와야 되는데 N이 290명이니까 N-에서 289가 나와야 되는데 212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데이터의 수가 213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서 290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했는데 결과 213이 나왔어요. 나올 수가 없죠. 물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3차 시 때 살펴봤듯이 결측값이 있으면 회귀 분석에서 결측값이 있으면 그 결측값이 있는 데이터는 빼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213 케이스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나왔었냐면 문항의 누락이 되었거나 결측값이죠. 불상식 응답으로 판단되는 것은 제외했고 290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이 없었다면 결측값이 있어서 290부를 분석에 사용을 했는데 결측값이 있어서 213부다. 결국 얼마? 77부가 결측값이 있어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이 있는 걸 봤을 때 요건 뭐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더하면 210이 나오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요게 MSR이라고 됐죠. 이건 어떻게 되냐? 97.945 분의 5가 19.589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6.604를 207로 나누면 0.757 계산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계산하면 MS2분의 MSR 즉 0.757분의
19.589 요게 F값이죠. 그게 얼마? 25.893. 예,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결과 자체는 맞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회귀 분석에서 사용된 아노바 테이블에 있는 이 결과는 맞아요. 다만 앞에서 언급한 그리고 뒤에 분석한 결과를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독립변수의 개수와 데이터의 수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표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개수 테이블이 있습니다. 개수 테이블에서 지난 3차 시 때 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B값, SE값, T값이 있으면 요 값 .231.061이었으면 요 T값은 얼마 됩니까? 0.061분의 0.231 하면 요게 T값이 나와요. T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31 나누기 잘못됐네요. 다시 0.231 나누기 0.061 얼마입니까? 3.787이네요. 그러면 표에 있는 결과を볼까요?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지난 3차 시 때 설명을 드렸어요. 왜? 이 값을 계산을 할 때는 실제 BSE 값에 소수점 17제짜리 값에 있는 값을 가지고 계산되어진 거고 제가 계산할 때는 이 표에 있는 값만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통 어디에서? 소수점 셋째짜리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엑셀 파일로 한번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엑셀 파일에 지금 제가 모형 요약 테이블, 아노바 테이블, 그 다음에 개수 테이블을 가졌어요. 그리고 개수 테이블에서 값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231, 251, 148, 157, 231, 251, 148, 157. 좀 확대 좀 시켜볼까요? 자, 그 다음 061, 083, 065, 067 061, 083, 065, 067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 T값은 어떻게 나온다? 요게 T라고 했었죠.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는 이 값 나누기 요 값 해주면 나옵니다. 나머지도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계산을 결과를 살펴보면 요 값은 3.787, 3.024, 2.382, 2.578. 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차이 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이거는 이 결과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P-밸류를 한번 계산해 보죠. P-밸류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 값이 나오는지. 자, 그러면 요 값이 3.66 원래 계산을 하면 요 T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되냐면 T값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T.dist.2t 가로 열고 T값하고 자유도가 들어가면 됩니다. 요때 요 자유도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n-p-1한 값. 즉 다시 화면을 조금 줄여볼게요. 요 값 207이 들어가야 돼요. 207. 그래서 는 이 t.dist.2t 가로 열고 컴마 이거 잘못됐네요. 는 t.dist.2t 가로 열고 여기 컴마 207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를 그대로 가져보죠. 값이 다르게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T값이 다르니까 P밸류가 다른 건 당연해요. 그러면 원래 값
3.669, 3.07을 2.382, 2.578. 그럼 제가 여기 밑에 다시 써놨습니다. 요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2.382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나옵니까? 0.018, 0.014.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네요. 얘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디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논문에서 이 값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한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만 보면,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문제를 몇 가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데이터의 수가 안 맞습니다. 본문에선 290부로 분석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분석에서는 213부로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의 개수가 4개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5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B값하고 SE값에 의해서 P밸류가 계산이 됩니다. 아니, T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T값 자체가 나오는 것도 이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 값에 이용을 해서 P밸류를 계산을 하죠. 자유도를 207로 계산했을 때 이 값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290명이었을 때,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2.38에서 290명이었을 때 자유도면 얼마냐면 285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0.018이에요. 그래도 안 맞죠. 따라서 지금 이 결과만을 살펴보면 이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회귀 분석 결과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식적이진 않다. 만약에 제가 리뷰어라고 하면, 이 논문을 심사한 리뷰어라고 하면 일단 크리틱이 갈 거예요. 첫 번째, 요 4가지에 대해서 크리틱 하겠죠. 당신이 분석한 결과의 데이터의 개수가 29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분석 결과를 보면 213명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회귀 분석 결과에 보면 변수는 4개로 되어 있는데 아노바 테이블을 보면 변수는 5개로 되어 있다. 그리고 T값과 P밸류가 분석 결과에서 나올 수 없는 비상식적인 값들이 나왔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오. 라고 하는 리뷰어의 코멘트 크리틱이 갈 거예요. 제가 심사위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를 납득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제가 납득이 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분석한 이 결과의 아웃풋을 보내주시던가, 아웃풋을 보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아웃풋도 조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하냐,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석을 딱 해서 그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소점 하나라도 다르면 문제가 생기겠죠. 물론 오타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타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많은 오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어라고 하면 저는 이 논문은 통계 분석 결과에 의심을 하면서 리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결정계수 살펴보죠. 이 결정계수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SST분의 SSR이라고 했어요. 즉 요것 제가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계산을 해주면 는 SSR 나누기 SST 계산해주면 0.385 반올림 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예, 0.3%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 결과는 모두 맞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데이터의 수가 213개고 독립변수의 개수를 5개로 돌렸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이 결과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앞에서 290명으로 분석했다 라고 연구자가 말해놨어요. 의심스러운 거죠. 그다음 가장 큰 문제들은 회귀 분석 결과에 있는 요값 이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심사위원들이 리뷰어들이 이러한 통계적인 백그라운드가 저처럼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알려면 이 안에 대한 회귀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 내부 구조와 실제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를 잘 모르시는 리뷰어라고 하면 분석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분석 결과를 볼 때는 회귀 분석 결과를 볼 때는 해석을 이렇게 하거든요. 유의하네. 유의하니까 B값이나 베타 값을 가지고 양의 영향을 주는구나. 편리성이 높고 사이트 디자인이 높고 상품 다양성이 다양하고 정보 제공성이 높으면 이 스테이션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 스테이션의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변수는 사이트 디자인이다. 그리고 편리성이다. 그리고 이런 변수들이 이 스테이션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38.5%이다. 물론 요즘 이걸로 많이 설명하지만 수동 연결적으로 37%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심사위원이나 독자들은 통계적인 백그라운드가 매우 깊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결과만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나와 있는 결과를 이해한다는 조건이 뭡니까? 논문에 투고되고 억셉트돼서 프린트된 논문은 이 안에 있는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동일한 저자의 다른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문에서 일부만 가져온 것인데요. 자, 운세 콘텐츠 이용 상황과 느낌이 운세 콘텐츠 온라인 운세 서비스 등록 회원 유지 및 회원 탈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부분을 좀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요 마지막에서 결국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이거거든요. 운세 서비스 회원 유지 및 회원 탈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유지 및 회원 탈퇴에 미치는 영향, 회귀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이용 상황과 느낌이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 상황과 느낌이 운세 콘텐츠 온라인 운세 서비스 회원 운세 서비스 동일한 결과가 같네요. 살펴보면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자유도가 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6개가 나와 있다. 여기는 5개가 나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변수와 여기에 있는 변수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앞에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면 마치 설명이 여기에 표 4에 사용된 분석과 표 5에 사용된 분석에서 독립변수를 서로 다른 독립변수를 쓴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만 가지고는 이 두 개의 결과가 R스퀘어 값, FP 값이 나와 있는 이 결과와 개수표에 있는 이 표가 동일한 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표를 각각 놓은 것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종속 변수가 회원 등록 유지 및 회원 탈퇴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러면 독립변수, 종속변수들이 있었을 때 이 종속변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종속변수가 어떻게 측정되었느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보면 회원 유지 및 탈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만 보면 회원이 유지되어 있느냐 탈퇴했느냐, 즉 이렇게 쓰죠. 유지되었으면 회원을 유지하고 있으면 0으로 입력하고요.
탈퇴했으면 1로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이 돼 있겠죠. 자, 그럼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가 아닌 범주형 변수예요. 연속형 변수가 아닌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석이 무슨 분석을 해야 되느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귀 분석으로 분석을 잘못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논문을 계속 쭉 내용을 살펴봤어요. 종속 변수가 과연 실제로 유지하고 탈퇴로 측정한 0, 1로 측정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점수로 계산한 것인지 리커드 5점 척도로 5점 척도로 1이면 전혀 아니다, 5면 매우 그렇다, 탈퇴할 의향이 매우 높다, 1번 탈퇴할 의향이 전혀 없다, 2번 탈퇴할 의향이 어느 정도 조금 없다, 3번 보통이다, 4번 탈퇴할 의향이 조금 있다, 5번 탈퇴할 의향이 매우 있다 와 같이 측정되었다라고 하면 회귀 분석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논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얘를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이틀만으로 봤을 때는 0, 1로 측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만약에 0, 1로 측정했는데 회귀 분석을 했다라면 저자가 분석 기법을 잘못 사용한 거죠. 분석 기법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분석 기법을 누구가? 리뷰어가 심사위원이 크리틱이 들어갔어야 돼요.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제대로 없이 논문을 통과시켰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논문은 정확하게는 분석 기법을 잘못 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결국 문제가 되게 있는 부분은 뭐냐? 바로 이 논문이죠. 뒤에 있는 거와 요거는 서로 다른 논문입니다. 이 스테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논문에서 이 논문은 전반적으로 데이터의 수라든가 독립변수의 개수라든가 통계 분석 결과 등을 확인해 봤을 때 통계 분석 부분에서 상당한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회귀 분석의 잘못된 사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귀 분석의 B값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고찰, B값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